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체코슬로바키아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체코슬로바키아과에 대한 입시 관련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저희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학교가 이번에 신입생 모집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형에 대해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는 총 4명을 뽑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면접형은 5명,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7명, 기회균형 전형 총 2명, 그리고 논술로 2명 해서 총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이번 2, 3학번 신입생 중에서 수시 모집생과 정시 모집생을 대표로 2명씩 선정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와 서린이는 정시 전형으로 들어왔고 저랑 한우는 학종 면접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혹시 체코슬로바키아과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수능 공부를 늦게 시작한 케이스인데 그 전까지는 대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가 수능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저의 적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어느 쪽 학과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마이너하지만 특색이 있는 저희 체코슬로바키아과에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정시를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서 수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었는데 그때 썼던 학과도 특수학과를 썼었기 때문에 정시를 찾아볼 때도 특수학과를 관련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제가 관심이 있는 미디어 콘텐츠 중에 특수화랑 관련이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펜타베트라는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체코슬로바키아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3년 동안 학생부 생기부를 세우느라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중국어를 전공으로 했었고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번엔 아시아 언어 말고 유럽 쪽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관심이 많았었고 그 중에서도 특수어, 유럽어인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제가 독일어를 배웠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해서도 어떤 특수어를 배움으로써 제 꿈을 더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수시 면접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면접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세윤님부터 어떻게 이 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 저는 3년 동안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데 집중을 했었고 저도 한우처럼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 관련으로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우선 외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의 어파들이라던가 혹은 갈래들에 대해서도 많이 스스로 공부를 했었고 특히나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많이 배웠어서 모든 사회 과목에 외국어나 문화를 많이 엮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 관련 학과에 6개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준비를 할 때도 다 외국어나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제 3년간의 활동들을 다 외우는 것이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것을 물어볼지 몰랐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려면 제가 제 스스로의 3년 생활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은 네.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세윤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기부를 좀 철저하게 관리했던 것 같아요.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그렇고 독서 활동도 많이 채웠고 그리고 또 면접 준비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한 상태에서 면접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접을 준비할 때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면서 그 스스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예상 문제들을 저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또 질문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걸로 또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면접 질문은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약 10분간의 면접이었는데 저는 그 면접을 굉장히 잘 보려고 노력했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제가 아무래도 생기부에 영어 그리고 2년 동안 했던 중국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시 배웠던 스페인어 총 3가지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언어들, 심지어 메이저 언어였기 때문에 왜 그 언어들을 선택하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파들에 대해 공부했던 것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다양한 언어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배워보지 않았던 슬라브어파의 언어를 전공으로 배워서 제가 마스터를 하고 그 전문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인상 깊게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우님은 혹시 기억나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세윤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면접장에서 면접관님이 제가 이 전공으로 인해서 향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는 독일어를 배웠지만 독일어와 뿌리가 다른 슬라브어를 새로 배워서 그 슬라브어 계통의 나라들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러면 질문해도 될까요? 네. 듣다가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체코슬로바키아과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그 특수어를 고등학교 입학부터 바라보고 시작한 친구들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부터 체코랑 슬로바키아를 바라보면서 생기부가 다 체코 관련돼서 적혀 있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생기부에 체코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저는 3년 동안 세븐일러 특기사항에 독일어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독일어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문화, 사회 같은 걸로 공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면접관님들, 그 입학사정관님들이 좀 높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중국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예 다르게 중국어를 2년 동안 배웠었고 그나마 있는 것도 게르만어파인 영어나 로망스어군인 스페인어여서 슬라브어파 그리고 체코어는 절대 없었고 또한 유럽도 스페인어가 전부였던 것처럼 저는 체코에 관련한 건 없었고 오히려 저도 어문 관련 그리고 어문에서 뻗어나가서 외교 문화까지 생기부로 채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정말 두 분 다 착실하게 준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시 준비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수시 전형과 다르게 또 정시 전형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셨는지 선희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수시를 준비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정시 공부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시 지원한 것도 다 수능 최저가 없던 전형만 6개 다 써가지고 전혀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딱 10월 29일 날 한국 외대 면접형 발표가 1차 발표가 뜨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불합격이 뜬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낮게 쓴 대학이 불합격이 처음으로 뜨자마자 큰일 났다. 그러고 정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게 바로 24일이 남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저는 기숙사 학교를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1층에 있는 곳까지 5시 반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를 전체를 통으로, 반 말고 통으로 풀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들어와서 1교시 시작 때 저희는 다 자습을 주셨기 때문에 1교시 시작 때부터 점심시간 때까지는 수학 문제만 풀어요. 저는 센을 주로 활용했는데 센 수학을 수원, 수투, 학통 이렇게 센 한 권당 한 10회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1시에 무조건 앉아요. 그리고 나서 1시 20분부터 영어 모의고사를 하나씩 풀어요. 그리고 다 채점을 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제 남은 부분 복습하고 오답 노트 체크하고 그리고 고전 시가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
그리고 사탐은 사실 이제 잘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탐까지 그렇게 준비하면서 5시에 일어나고 1시에 자는 삶을 24일 동안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그럼 이제 성민님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도 수능 시험장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스케줄대로 생활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일단 독학 재수를 했기 때문에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이제 저만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항상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에는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국어 문법을 외웠었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국어를 풀었는데 국어도 이제 각자 푸는 그 순서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했었고 또 국어를 마치면 이제 점심을 먹고 수학 공부를 했는데 수학 공부는 거의 6시간 정도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수학 과목은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풀 건데요. 근데 굉장히 지루하고 긴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정해진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내가 뭐 갑자기 어떤 모의고사 어느 연도 어느 월 모의고사를 풀고 싶다 싶으면은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되게 유연하게 여러 문제집 풀거나 여러 문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영어는 그냥 저도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 푸는 걸로 공부를 했었고 탐구는 이제 각자 듣는 한 인강 선생님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학마다 정시도 각 과목마다 반영되는 그 비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외국어 대학교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년도에는 사탐 비율이 한 20% 정도였고 국어랑 수학 비율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영어도 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고 국어랑 수학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모집 요강에 직접 들어가셔서 올해 입시 요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 같습니다. 네, 혹시 수시 전형 분들은 질문할 게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은 건 저희는 워낙에 어문을 전공하고 있었고 희망했던 사람들이라서 어문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정시 지원자분들은 어떻게 어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인 진로만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었고 이제 어쨌든 정시는 나중에 자기 점수대로 이제 과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학과에 들어오게 된 결심은 마지막 지원할 때만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수능 성적 딱 받고 나서 진학사를 열심히 돌렸어요. 네, 진학사를 열심히 돌리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이렇게 찾아보고 학과도 대학마다 다 달랐었기 때문에 학과도 찾아보고 모든 학과의 모집 요강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인재상은 어떤지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같은 어문학과고 같은 예를 들어 중어 중문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재상을 요하는지는 다 달랐고 그리고 저는 약간 조금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학과 약간 하나밖에 없는 이런 데 약간 초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과가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시와 정시 전형 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단과대학교에서 이제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서 어떤 막 고민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저희 과를 어필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게 있으시면 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체코라는 나라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체코도 폴란드나 다른 헝가리에 못지않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체코라는 나라도 굉장히 언어도 매력적이고 문화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폴청이 아니라 체포청이라고. 와. 우리 과가 최고다. 네네. 저는 사실 약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체코 슬로바키아어과잖아요.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폴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헝가리어과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언어씩 배우는데 저희 학과는 하나의 학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두 개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적용이 돼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럼 저희 과에 오면 기본적으로 3개 국어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거기다가 저희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그쵸, 있기 그쵸. 때문에 4개 국어를 하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세희님은 일단 저는 아무래도 생기부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역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단의 역사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 역사적인 문제들을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문화여서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도 서린 양이랑 비슷하게 한 학과에서 두 가지 언어, 이거 너무 개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적인 파트와 그다음에 두 가지 언어라는 파트에서 메리트를 느끼고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독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서 그때 처음으로 체코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독일어와 역사를 많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막상 3학년이 돼서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과를 그래서 익숙한님이니까 지원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서 체코도 우리나라처럼 분단의 역사를 겪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인들이 각자 지원하고 싶어 했던 체코슬로바키아과에 처음 붙었을 때 감이 다 남달랐을 것 같아요. 혹시 한 명씩 그때 당시의 심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선의도 공감하겠지만 정시는 입시 정보 사이트에 뜨는 대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처음 결과를 받았을 때 조금 무덤덤하면서도 사실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온 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초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를 바라보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정시까지 이렇게 길게 끌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시를 시작해서 정시까지 끄는 거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되게 컸었고 그래서 발표가 딱 났는데 총 3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2개 학교는 최초합을 했는데 뭔가 체코슬로바키아에 가고 싶다는 그런 끌림을 받았어요. 약간 얘만 불합격이 떠서 오기가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또 예비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뭐 이거는 1차에 바로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가 딱 떴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여전히 한 명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 또 불합격? 그러면 7강탈? 이러면서 진짜 멘붕이 오고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죠, 그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2차 추합이 났는데 다행히 그때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트에 있었거든요, 엄마랑. 그래서 엄마랑 이제
엄마 나 합격했어 이러고 나서 마트에서 장을 nomnom하게 봤죠. 그리고 딱 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월 달을 그냥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보내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세윤님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일단 1차 면접, 저희가 면접이 1차였는데 1차 면접 때도 솔직히 저는 붙일지 안 붙일지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었어요. 외고 출신이 외대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고인 저는 많이 두려웠었는데 사실 면접 합격했을 때도 학교에서 울면서 친구들과 공유를 했던 기억이 있고 최종 합격 때는 더더욱이 학교에서 뭔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프진 않았지만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병가를 내고 조퇴를 해서 집에 가서 결과를 확인했고 제가 집에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시간 맞춰가지고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최초합을 했고 그 순간 전 제가 떨어지든 합격하든 중학교 때부터 외대로 오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서 오히려 집에서 마음 편하게 울고 가족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서 저녁에 다 가족들과 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의 그 발표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공백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정시 공부를 잘 안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물론 정시 공부를 했지만 그걸로 대학을 가기엔 조금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 최초합을 해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체코슬로바키아과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봤을 때는 선후배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꼭 저희과 생각해주세요. 명심.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